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영재원TV의 전진호 원장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필기를 잘 하고 있나요? 아하, 네, 아하, 네. 정말 아하입니다. 필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할 테고요. 필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네, 잘 못할 거예요. 근데 필기를 잘 하도록 하는 거는 본인께서 교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필기는 일단은 초기에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 되기 전에 필기법에 대한 부분은 연습을 해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필기가 매우 잘 되어지는 경우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색깔을 써가면서 자기가 본인이 이쁘게 꾸며보고 싶은 네, 즉 노트에다가 그림을 갖다가 그리듯이 필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필기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네, 공부의 네, 효과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필기에서 필기로만 끝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이걸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부의 효과가 배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이 실제 필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업은 듣지만 필기가 네, 본인의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글자를 또 다른 글자의 폭에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글씨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네, 기억의 천재, 암기의 천재, 네, 즉 쉽게 말하면 암기 영재인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영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글자를 포개어서 겹쳐 쓰는 친구들은 그 글자를 다 암기를 하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의 효과가 더 있게 하려면 반드시 이 질문 하나만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외울 수 있어? 나 다 기억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한번 읽어봐 줄래? 이렇게 한 번만 딱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 필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 영재들은 네,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만큼이나 잘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필기가 겹쳐서 했을 경우에 자기가 설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당황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시키는 것보다 글씨를 이렇게 겹쳐 쓰는 것보다 야, 글씨들이 나를 알아봐 줄 수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 글씨를 포기하고 쓰지 말고 글씨를 옆으로 벌려줘봐. 그럼 글씨들이 옆으로 나타나면서 그 친구들이 뽐내게 하는 걸 너가 스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대화를 이어가 보는 거는 또 어떨까요? 필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중학교에서는 1학년 때, 2학년 때 계속 애들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감점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점이 아니라 0.2점, 0.3점 이렇게 감점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필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의 오지선다형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서술형으로 써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서술형으로 써내려가는 부분에서 글자를 상대방, 즉 평가자가 알아보게끔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글씨를 못 써서 아이한테 야단치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 글씨를 네, 옆으로 이렇게 펼쳐서 네, 써갈 수 있도록 네,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필기라고 하는 부분을 못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고쳐나가냐면 저의 경우인데요. 저는 아버님이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어요. 진짜로 이게 어디죠? 서당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서 이렇게 글씨 교육을 받은 것처럼 글씨가 너무 멋진 거죠. 근데 저는 아버님이 보시기엔 제 글씨는 아무리 써도 네, 지렁이 글씨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칠판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 네, 선생님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썼냐면 이거를 고딕으로 네, 썼어요. 그리고 엠베스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할 때도 글씨를 고딕으로 했고 나중에 가서는 글씨체를 개발을 아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 쓸 수 있는 글씨체는 다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이게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정하기가 어렵다면 고딕 90도의 각도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좀 해봐 주세요. 그러면 제 세상에서 제일 편한 글씨가
바로 고딕으로 쓰는 글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글씨 쓸 때 야단치시는 것보다는 고딕으로 같이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초반에 조금 같이 해주시면 글씨 쓰기는 훌륭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의 과정에서 학원에서 보통 잡아주시기도 하시는데 글씨 쓴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쓰도록 연습시키는 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학원 측에다가 부탁을 하셔서 이게 시간 내에 하지 마시고 시간 외에 남아서 본인이 하고 가도록 하면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라도 글씨를 제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뭐야? 이렇게 되지만 이 부분이 압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제는 지루하고 실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수업 시간 자체 내에 글씨를 계속 잘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3번 정도면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쓰던 친구들도 글씨체가 다 잡혀서 쓰는 법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포함이 되는데요. 요새는 아이패드나 패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를 이용해서 학원에 가지고 다니면서 글씨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야단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트보다 훨씬 관리가 더 쉽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런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그릴 때도 애들이 원을 못 그려서 받는 스트레스, 선을 못 그려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패드를 이용해서 노트 필기하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학생 자녀에게 패드를 사주신 경우에는 그 패드를 갖다가 이용해서 본인들이 필기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오히려 더 플러스 되는 요소가 많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노트 필기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어머님들이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댓글로 질문 주시는 내용들은 이게 족족 받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드릴 테니까 간간히 올라오는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자녀의 지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